그거 아세요? 그냥 논밭 좀 깔았대요. 근데 그걸 본 유엔이 감동했답니다. 태극기 하나 걸어놨더니 세계가 들썩였다네요. 농사나 짓던 나라가 남미를 구했다니까요. 웃기죠?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김치에 태권도, 심지어 곰 3마리까지. 그 작은 마을, 누군가는 지우려 했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냈죠. 이 이야기 그냥 흘려보내기엔 좀 아깝거든요. 혹시 지금 떠오른 사람 있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그 사람. 이 영상은 그 사람이랑 같이 봐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준은 숨이 막혔어요. 해발 3,800m, 공기가 너무 희박했죠.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고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지 안내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서준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장엄한 안데스 산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KUICA 농촌개발 전문관으로 일한 지 20년.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에서 동남아의 무더운 정글에서 그는 늘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전파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임무는 달랐습니다. 페루 정부가 직접 요청한 특별 조사였거든요. 안데스 고산지대에 있는 한 마을이 최근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죠. 울퉁불퉁한 산길을 4시간이나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황량한 고원지대만 끝없이 이어졌어요. 가끔 보이는 라마떼와 전통 복장의 원주민들, 전형적인 안데스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마을 입구에 도착한 순간 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자. 커다란 현수막에 한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새마을 운동 때 쓰던 바로 그 구호가.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통적인 안데스 돌집들 사이로 한국식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계단식 밭에는 점적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집집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였어요. 그 특유의 냄새,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온돌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서준이 중얼거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분명했어요. 안데스 원주민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죠. 한국 사람 맞죠? 정말 반가워요. 억양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을 회관으로 안내받은 서준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새마을 운동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 농촌의 모습이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준이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곧 누군가를 데려온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대학 시절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만난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다 새마을 운동 덕분이야.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돕는 정신. 그게 우리를 바꿨어.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었는데 김 선생님?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마리아 곤잘레스예요. 이 마을 이장을 맡고 있죠.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리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한국 회사가 이곳에 왔죠.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어요. 추억에 잠긴 듯했죠. 카를로스 멘도사. 멕시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5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가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마음, 한국의 정신이었죠. 서준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심했어요. 외국인이 와서 뭘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거든요. 3년 전 회사가 떠났을 때
그는 혼자 남았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면서요.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회사가 이 땅을 노리고 있거든요.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10년간 일군 모든 걸 없애려고 해요. 카를로스가 전해준 한국의 기적을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에 물든 안데스 산맥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한국의 온기가 스며든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켜야 한다. 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20년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일어났어요. 고산지대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데스의 전통 가옥들 사이로 한국식 비닐하우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제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카를로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마을 중심가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 농촌에서나 볼 법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모여서 함께 일을 시작해요. 카를로스가 가르쳐준 방식이죠. 마리아의 설명을 들으며 서준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본 풍경과 똑같았어요. 이웃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이 이곳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카를로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돌집이었지만 대문 옆에 한글로 멘도사라고 쓰여 있는 게 눈에 띄었죠.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따뜻한 미소를 띤 그가 서준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멘도사입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해서 서준은 깜짝 놀랐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온돌방이 있었고 벽에는 한국 지도와 함께 충남 홍성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엔 김치 항아리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요. 홍성의 유기농업 단지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카를로스가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추억에 잠겼어요. 처음엔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품앗이라는 걸 아시죠?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문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카를로스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홍성에서 만난 김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마을을 돌며 이웃들을 챙기셨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그분의 말 버릇이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정치인 문화를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10년 전 한국 회사 그린텍이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통역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3년 만에 철수하게 됐죠.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면서요. 카를로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희망을 잃은 눈빛이었죠. 그 순간 김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이곳에 전하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이 왜 이런 가난한 마을에 남느냐고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카를로스가 일어나 선반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농업 일지였습니다. 매일 기록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이곳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요. 실패도 많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함께해 줬습니다. 서준은 일지를 넘겨보며 감탄했어요. 고산지대의 극한 환경에서 한국 농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마음을 얻는 일이었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정신은 다르잖아요. 카를로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날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한국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한글도 가르치고 김치도 담그고 태권도도 배우고요.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카를로스가 창문을 열자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곰 3마리였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한국의 교육열도 전수하려고 노력했죠.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 배우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고 전파하고 있다니. 갑자기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카를로스, 큰일 났어요. 그들이 또 왔어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리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글로벌 하베스트 사람들이요. 이번엔 변호사들까지 데리고 왔대요. 카를로스가 서준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김 선생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년간 일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적이 사라질 위기예요. 서준은 카를로스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10년간 이 땅을 일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희망을 심어온 손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입구에 검은 SUV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마을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었죠. 3개월 안에 이 땅을 비워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에요. 차가운 목소리로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카를로스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이 땅을 갖고 왔어요. 한국의 기술로 불모지를 옥토로 만들었고요.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니 그럴 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감상적인 이야기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이 땅의 소유권은 우리 회사에 있어요.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죠. 서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울먹이며 카를로스에게 다가갔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 순간 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한국인의 자부심이 하나로 뭉쳤어요. 잠깐만요. 서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저는 한국 KYCA의 김서준입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농촌이 아니에요. 한국형 농촌 개발의 성공 모델이고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법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유엔과 유네스코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모범 사례를 파괴한다는 걸 국제사회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희망이 돌아왔고 변호사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카를로스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네요. 서준은 카를로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을 이곳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그들도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죠.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풍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죠. 마리아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건가요?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한국의 이름으로 심어진 이 아름다운 씨앗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안데스의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 노을 속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안데스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글로벌 하베스트, 그 이름은 익히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지를 사들여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만드는 악명 높은 기업이었거든요. 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 전문가님, 페루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KOICA 본부장의 목소리였죠. 소식이 벌써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농업 기술과 문화가 뿌리내린 특별한 마을을 다국적 기업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글로벌 하베스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특히 CEO인 로버트 밀러를 조심하세요. 통화가 끝난 후
서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밀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나타난 정보들이 차가운 공포를 느끼게 했어요. 하버드 MBA 출신, 월스트리트 출신의 냉혈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인물, 원주민 마을 50개를 파괴한 기업 사냥꾼.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평소처럼 함께 모여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카를로스를 찾아가니 그는 마을 사람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죠. 어젯밤에 몇몇 집에 돈 봉투가 전달됐어요. 글로벌 하베스트에서 보낸 거죠. 마리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용히 떠나면 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라고 협박하면서요. 한 젊은 농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땀 흘려 일군 땅인데 돈 몇 푼에 팔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돈도 많고 변호사도 많은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최고급 리무진이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로버트 밀러. 사진으로만 보던 그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깔끔한 양복, 차가운 눈빛, 오만한 미소,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스타일이었죠. 그의 뒤를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경호원들, 마치 군대 같았어요. 밀러가 마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 곧 세계 최대의 퀴노아 농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열정이 담겨 있었죠. 카를로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성공적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요. 밀러가 비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한국. 작은 나라의 구식 농법 따위가 우리의 최첨단 기업 농업과 비교가 되나요? 서준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구식이라고요? 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 마을이 이룬 성과는. 밀러가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당신은 누구죠? 아, KYCA 직원이라고 들었네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기업 경영을 논하다니 우습군요.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서준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 농촌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보여준 한국형 개발 모델은. 됐어요. 밀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숫자로 말하죠. 이 땅에 우리 방식대로 농장을 만들면 연간 5천만 달러의 수익이 나옵니다. 당신들의 작은 텃밭 농사로는 얼마나 버나요?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5천만 달러.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거든요. 밀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 서명하면 각 가정에 5만 달러씩 드리겠습니다. 거부하면 법적으로 쫓아내고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위협과 회유, 전형적인 그들의 수법이었죠. 한 젊은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겨우 학교도 다니고 미래를 꿈꾸게 됐는데. 밀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돈이 되지 않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그 순간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심어온 희망의 씨앗을 지키는 싸움이었죠. 밀러 씨? 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밀러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이곳은 유엔이 주목하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의 모델이에요.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위협인가요? 밀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죠. 아니요. 조언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봤죠. 밀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좋아요. 당신들에게 시간을 주죠. 일주일. 그 안에 떠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얼마나 작은 마을을 위해 큰 기업과 싸울지 궁금하네요. 분명 실망하게 될 거예요. 리무진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카를로스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안데스의 하늘, 그리고 그 아래 한국의 정신으로 일궈낸 기적의 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밀러가 떠난 후 서준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그 안에 기적을 만들어야 했죠. 카를로스, 마을의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나요? 서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안내했어요. 10년 동안 기록한 자료들이 있어요. 처음엔 한국 선생님들께 보고하려고 찍은 겁니다. 카를로스가 낡은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물 같은 자료들이 가득했죠. 황무지였던 땅이 푸른밭으로 변하는 과정,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김장하는 장면까지. 서준은 밤새 영상을 편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췄습니다. 안데스의 핀 무궁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새벽 3시 첫 번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정신이 페루 안데스 마을을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요. 30분도 안 되어 조회수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쏟아졌죠.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K농업의 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을이 사라진다니.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KBS, MBC, SBS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어요. 김 전문가님, 화상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서준은 마을 회관에 노트북을 설치했습니다. 카를로스와 마리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곳은 페루 안데스의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신이죠.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마을 곳곳을 비췄어요. 한글 간판, 온돌 시스템, 스마트팜. 인터뷰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후원 문의가 빗발쳤어요. 저희 회사에서 스마트팜 장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농업 전문가 봉사단을 보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어요. 벌써 1억 원이 모였습니다.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한국인의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K-팝 팬들이 SNS에서 Save and Sky Village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한 거죠. BTS 팬클럽, 블랙핑크 팬클럽, 전 세계 K-팝 팬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을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한류입니다. 3일째 상황이 급변했어요. UN 지속가능개발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마을의 사례를 SDGs 우수 모델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현장 조사를 가도 될까요? 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들은 스스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품앗이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김치보다 매운 우리의 저항을 보여주겠어요. 한국 대학생들도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선배님들이 심은 씨앗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죠. 한국의 한 할머니가 전 재산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마을이 살아났듯이 그 정신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어지길 바라요. 4일째 페루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판이 커지고 있었어요. 글로벌 하베스트도 당황하기 시작했죠. 5일째 아침 로버트 밀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오만함 대신 초조함이 보였죠. 김 전문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마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안데스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인상적이네요. 일주일도 안 돼요. 이런 파장을 만들다니. 밀러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기 싫은 감탄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법적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언론 플레이로는 한계가 있죠. 서준이 고개를 돌려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씨, 당신도 사업가라면 알겠지만 때로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철학적인 얘기는 아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당신 회사 주가를 확인해 보셨나요? 밀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K-팝 팬들의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하베스트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세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유엔에서 이 마을을 공식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서준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거예요.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밀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6일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놀랍습니다. 전통과 현대, 두 문화의 완벽한 융합이에요. 이건 정말 보존해야 할 인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페루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은 마을 회관에서 연설했습니다. 이 마을은 페루의 자랑입니다. 한국의 정신과 우리의 전통이 만나 만든 기적이죠. 정부는 이 마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안데스 산맥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 서준은 다시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카를로스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죠. 한국과 페루,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요.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동요를 스페인어로 개사한 노래였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 순간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 하루가 남아 있었어요.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운명의 7일째 아침이 밝았어요. 안데스의 해가 떠오르며 마을을 붉게 물들였죠. 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마을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왔죠.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가르쳐준 정신으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뒤섞인 특별한 함성이었죠. 오전 10시, 검은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로버트 밀러와 그의 일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밀러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의 뒤를 따르던 변호사들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밀러가 마을 한가운데 섰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밀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 소유권 포기 각서입니다. 충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밀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빠 회사를 비난하고 있다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딸이 보내준 영상을 봤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를요. 한국에서 온 정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바꿨는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밀러가 카를로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읽은 것을 파괴하려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바라봤어요. 김 전문가님, 당신이 옳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희망이었군요. 밀러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건넸죠. 이제 이 땅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만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갖고 온 꿈이 지켜진 순간이었죠. 카를로스가 밀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 마을의 친구예요. 밀러가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화해와 상생의 상징 같았죠.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페루 안데스 마을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룬 완벽한 사례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쁨을 나눴죠. 김치와 세비체, 막걸리와 치차, 한국과 페루의 음식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에서 특별한 소식이 도착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죠.
카를로스 멘도사 씨를 대한민국 명예 농촌지도사로 임명합니다.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하여 카를로스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영예였거든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도 한국의 일부가 되었네요. 며칠 후 서준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임무는 끝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이 든 마을을 떠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편지를 써서 건넸고 어른들은 직접 짠 전통 담요를 선물했죠. 김 선생님, 꼭 다시 오세요. 우리 마을은 영원히 한국의 친구예요. 서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카를로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이제 더 많은 마을에 한국의 정신을 전파할 거예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이 멀어져 갔죠. 하지만 서준의 가슴 속에는 그곳의 온기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6개월 후 서준의 책 안데스의 핀 무궁화, 한국형 개발협력의 미래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죠. 중남미 각국에서 한국형 농촌 개발을 요청하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안데스 마을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의 새마을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코이카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글로벌 새마을 운동 버전이었죠. 카를로스가 수석 강사로 임명됐고 각국의 농촌 지도자들이 페루로 연수를 왔습니다. 안데스 마을은 이제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한국 문화 체험, 스마트팜 견학, 공동체 문화학습,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마을의 젊은이들도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 대학에 유학을 갔고 돌아와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로버트 밀러도 변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하베스트를 떠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돕는 회사였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안데스 마을과의 협력이었습니다. 1년 후 서준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UN 총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죠. 마을은 더욱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패 문화센터였죠. 양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곳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죠. 우리도 커서 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세계를 돕는 사람이요. 서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UN 총회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입니다. 일방적 원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죠. 서준의 발표가 끝나자 각국 대표들이 다가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서준은 뉴욕의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안데스의 별빛 아래 있었죠. 시작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를로스의 메시지였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이웃 마을 세 곳이 우리처럼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가르치러 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정신으로요. 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전 세계가 한국의 정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무궁화 모양의 별자리가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안데스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준이 중얼거렸어요.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던 그 시대 어른들을 떠올리며 당신들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갔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안데스에 있었죠. 태극기와 페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정신, 그 따뜻한 정신과 협력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안데스의 핀 무궁화는 이제 전 세계에 그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